안녕하세요. 옆집 책방의 티처스픽으로 돌아왔습니다. 저는 천상진행 이지이고요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두레학교 중고등과정 사회교사 최주영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사회교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. 사회교과 중학생들은 뭘 어떻게 배울까 궁금한데 오늘 책 한 권을 들고 오셨죠. 예, 류명성 통일빵집? 네.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, 선생님? 네, 저희 이제 중등과정 일반 사회 그 교육과정 중에 통일이란 교과가 있어요. 사실 일반 공교육에서는 따로 없는데 두레학교에 있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교과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거기 그 교과에서 사용하는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 네, 그래서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. 그럼 통일과 관련해서 아이들과 배움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방식인 건가요? 그러면 류명성 통일빵집 요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? 네, 이제 통일 교과 수업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통일을 그냥 머리로 어떤 정보나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통일이란 주제를 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라는 형식이 가지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. 그렇죠. 흡입력이 있죠.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몰입과 공감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통일이란 주제를 아이들과 좀 이렇게 아이들 접하면서 그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찾다가 소설 형식으로 된 이거를 이제 찾고. 그러면 이거는 소설 형식으로 된 건가요? 아니면은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를 그냥 창작 소설이군요. 근데 이 작가분이 그 탈북 대안학교에서 좀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그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써내려간 그런 소설입니다. 대략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총 6개의 짧은 소설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의 시점 혹은 그 청소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남한 청소년들의 시점에서 풀어쓴 그 6개의 좀 단편 소설이 엮여진 거예요. 정말 그냥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소통의 장으로서도 이 소설책이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랑 수업해보시면 아이들의 피드백이 어때요? 궁금해요, 사실.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잘 읽혀요. 쉬워요. 술술 읽혀요. 이제 아무래도 소설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선정할 때 의도한 대로 아이들이 되게 마음 아파하는 피드백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처음 이 책을 사용해서 지금 9학년, 10학년 친구들이 이거를 읽고 독후감을 써냈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피드백 아이들의 그런 글을 보면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런 친구들의 고단한 삶, 그런 아픔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고 지금 7학년들을 읽고 있어요. 이제 읽기 시작했군요. 읽는 중에 물어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정말 이야기 형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참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. 사실 탈북을 했습니다라는 뉴스는 보지만 탈북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. 근데 이제는 흔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여서 미리 좀 그분들한테 하면 안 되는 질문들이라거나 정서 부분이라거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분들도 상처 안 받고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사실 제일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남한에서의 삶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이제 탈북 정책을 바라본 어떤 사회적 쟁점도 나오니까 남한 사람들이 너네 고용하면 내가 지원금 받으니까 너 고용하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나라 세금으로 나도 못 받는 지원금을 왜 너는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돼? 이런 대사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런 쟁점들을 조금 접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일관되게 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경제적이나 합리적 관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가야 한다는 그게 주된 이제 흐름과 메시지인 거예요. 되게 성경적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. 녹아있군요.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게 참 좋다라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갈 지구 또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또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. 그리고 그 숙제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우리도 좀 같이 부모님들도 읽고선 같이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아이들과 소통하고 하면서. 류명성 통일빵집 오늘 최주영 선생님께서 골라오셨는데 책을 선생님은 보시고 나서 어떤 게 제일 좀 이렇게 와닿으셨어요?
6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, 그러니까 네.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결국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연합, 하나됨으로 가는 것. 예.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. 그들을 바라보고 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대놓고 드러나진 않지만 네.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중심이 있지만 중심을 보여지지 않고 이야기로 네네. 둘러싼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. 자, 오늘 사회교과목 중고등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주제를 배우면서 또 아이들이 정보 지식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,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또 소설책 한 권을 선생님께서 또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그 소설책을 들고 오셨는데요. 류명성 통일빵집. 6월이잖아요. 이쯤에서 한 번쯤 읽어줘야 되는 책이 아닐까. 네. 예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함께 보셨는데 어떠세요, 선생님? 시간 너무 빨리 갔나요? 좀 더 할까요? 아니요, 충분하세요. 충분하신가요? 네. 자, 류명성 통일빵집과 함께 최지원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봤고요.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티처 스픽이었습니다.